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지수 지난주 내내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과 저유가의 쇼크로부터 금요일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장 하락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주간 단위로도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면서 이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02% 밀리며 16,340포인트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밀렸고 나스닥 지수는 0.98% 내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하락 출발, 그나마 좀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장 중에 하락 전환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저점을 찍으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먼저 이날 앞서 마감이 됐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완전히 좀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1.97%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안도감을 불어 넣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초반에도 투자 심리가 아주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유럽 증시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날은 상품 가격 약세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하락세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날도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장중에는 1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지난 한 주 동안 10% 가까이 밀리면서 계속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됐었던 대내적인 지표는 나쁘지가 않았었는데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지난달 고용 지표는 상당한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12월 신규 고용 건수가 29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미국의 고용 경기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2% 밀리면서 16,346포인트 선 종가로 마감이 됐고요.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는 6.1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요. 장 후반 들어서 저점 낮추면서 192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 전 섹터가 모두 밀렸습니다. 특히나 시티그룹을 포함한 금융섹터 가장 낙폭이 컸었고요.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유가, 에너지 섹터와 자본주 섹터도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섹터 전반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이후에 대형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감 함께 반영이 됐고요. 1922포인트 선 금요일장 종가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5.96%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1.93% 거의 2% 낙폭을 기록하면서 바이오테크주 중심으로 하락이 거셌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률이 컸었던 IT 테크주는 오히려 애플을 중심으로 하락이 좀 진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이오테크주와 함께 반도체 종목도 일제히 함께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저점 부근 0.98% 밀린 4,643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IT 테크주가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서 주간 단위로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3대 지수 일제히 또 금요일장에서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셨던 대로 지난 금요일에는 시장이 기다렸던 미국의 12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의 고용 경기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폭스 비즈니스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ecember jobs report crushes expectations with 292,000 new job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29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만 명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10월과 11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역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업률 역시 7년 내 최저 수준인 5%가 유지됐는데요. 특히 건설 부문에서 4만 5천 건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요. 부진했던 제조업 역시 8천 건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5만 2,600건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실망스러웠던 점은 시간당 평균 소득이 11월보다 1센트 하락한 $25.24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올해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한 베스 앤 보비노 S&P 레이팅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고용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인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을 상쇄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균 소득에 대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클락 대학교의 이 고용관계 교수인 게리 체이슨 교수는 12월 고용지표는 반은 좋고 반은 나쁜 지표였다면서 고용시장 참가율과 임금이 더욱 올라야만 정말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 마감하면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한 주에만 10% 하락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추가 하락을 예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down 10% after 5-day drop, Goldman says more losses need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한 주에만 무려 10%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유기 시추기 가동 검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골드만삭스가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투자노트에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내내 부진한 국제유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장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석유 회사들이 생산 감축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사들이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내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살펴봤고요. 그 전에 지수별 흐름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개별 종목들 종목 마감 소식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종목 우세합니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8개 종목 내리면서 거래 마감주였고요. 이날 두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IT 종목들이 이날 장에서 반등이 나섰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 상승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와 소매 판매 종목들 월마트와 코카콜라, 맥도날드 함께 밀렸고요. 금융 섹터인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도 내리면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2% 넘게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월마트, 코카콜라, 맥도날드 모두 2% 넘게 밀렸고 보잉사 역시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면서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가 2% 넘게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룹이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는 추가 하락 이어갔고요. 지난주 내내 하락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반등에 나서면서 이날 IT 종목들 다우존스 구성 종목 가운데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도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금융 섹터였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1% 넘는 하락률, 에너지와 산업재, 소재 섹터까지 1% 넘게 밀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IT 테크주는 1% 내외로 떨어졌지만 이날 장에서도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들 이날 장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 내에 있었던 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12월 매출 성적표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순매출이 4%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으면서 갭 14%의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이 22달러 91센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재 섹터도 이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대형 섹터 내에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자본재 섹터가 7%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폭의 업종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운데서 알코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인디아나에 있는 재련시설을 폐쇄하고 텍사스 정제시설 내에 있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용 감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 우려감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 심리가 거세지면서 2.42% 밀렸고요. 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훈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어페럴 업체인 갭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난 12월 매출이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ap stock plunges after December sales fall 4%.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갭은 지난 12월 순매출이 2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기간 갭의 동일 점포 매출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반적으로 매출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바나나 리퍼블릭의 매출이 9% 감소했고 올드네이비의 매출 역시 7% 떨어졌고요. 갭의 매출 역시 2%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드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여러 가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갭의 브랜드 중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인 올드네이비는 지난 2014년 홀리데이 시즌에는 매출이 8%나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갭의 주가는 14% 급락했습니다.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의 주가 역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witter stock drops below $20 for first time eve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트위터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최근 월가에서 이 트위터의 사용자 성장률이 더딘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사용자 수가 정체에 머물면서 트위터는 지난 10월 새로운 CEO를 부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낮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최근 글자 수 제한을 없앨 수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역시 현재 호재가 없는 트위터의 주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트위터의 주가는 1.4% 하락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2013년 IPO 당시 400억 달러보다 훨씬 줄어든 13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환율 상품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발 쇼크는 진정된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저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요.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70%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 넘게 밀리면서 9,850선을 하회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4,33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서 배럴당 0.3% 밀리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지난주 주간 단위로는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 역시 달러 강세에 영향받으면서 이날 장에선 반락했는데요. 1% 가까이 밀리면서 1,097달러 9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1% 넘게 밀렸습니다. 303달러 5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1.60%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6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으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27포인트 선 지속됐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43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1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지만 그 낙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종가상으로는 1198원 10전에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강세를 띠면서 98.54 레벨대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알아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내용들을 얘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기온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나 좀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을 단단히 좀 챙기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2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죠.